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경제연구원 행복경제학 연구소의 윤혜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노후에 대한 불안이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고 있지 않으신가요? 65세 이후 품위 있는 삶을 꿈꾸지만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는 분들 많으시죠? 네, 저도 그 마음 너무 잘 압니다.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2025년 대한민국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40%가 빈곤선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입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 40대, 50대인 우리도 이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유튜브와 뉴스는 7억 없으면 노후 망한다, 5억은 기본이라며 겁을 주죠. 하지만 그 숫자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건 터무니없는 추측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는 방식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돈보다 소중한 것을 중심으로 노후의 진짜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불안을 덜고 여러분만의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작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후 준비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돈을 떠올리실 겁니다. 65세 이후 품위 있는 삶을 위해 얼마나 모아야 할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죠. 신문, 유튜브, 블로그에서는 최소 5억은 있어야 한다. 아니, 7억은 필요하다 같은 숫자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런 숫자들은 대부분 현실과 동떨어진 추측에 불과합니다. 이런 글을 쓰는 사람들은 대개 40대 이하로 노후 생활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들의 이야기는 참고용일 뿐 정답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진짜 답은 뭘까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노후의 핵심은 내가 가진 자산에 맞춰 현명하게 살아가는 지혜에 있다고요. 예를 들어 신문에서 7억이 필요하다던데 나는 3억밖에 없으니 카페라도 차려야 하나? 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60대에 처음으로 창업에 뛰어드는 건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통계적으로 65세 이후 새로운 사업의 성공률은 10% 미만이에요. 그보다는 지금 가진 자산을 잘 관리하고 지출을 조절하며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현명한 길입니다. 과거를 잠시 떠올려 봅시다. 1960년대 우리 부모님 세대는 한 가정에서 평균 56명의 자녀를 낳으셨어요. 그때는 부모님을 모시는 부담이 여러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분산되었죠. 예를 들어 6명의 자녀가 부모님의 생활비를 조금씩 보탰다면 한 명당 부담이 크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0.7명 수준으로 세계 최저를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2012년 통계청 자문위원으로 일할 당시만 해도 출산율은 1.3명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보다 훨씬 낮아졌죠. 10가구 중 7가구는 아이를 1명만 낳고 3가구는 2명을 낳는다고 가정하면 평균 1.3명이 나왔던 시절이 그나마 나았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 가구당 아이가 1명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과거처럼 자녀에게 노후를 의지하는 자식 보험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6명의 자녀가 60세까지 사는 부모님을 모시는 것과 한두 명의 자녀가 90세, 심지어 100세까지 사는 부모님을 모시는 건 완전히 다른 부담이에요. 자녀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죠. 더구나 우리 세대는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쏟아부으며 살아왔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 모든 자원을 투자하고 온 정성을 다 바쳤죠. 너만큼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편히 살아라라는 마음으로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노후 준비는 뒷전이 되었고 이는 현재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2024년 기준 한국 노인 빈곤율은 약 40%로 다른 선진국 평균 14%의 3배에 달해요. 그렇다면 이 시대의 진정한 자식 사랑은 뭘까요? 과거에는 부모님이 모든 것을 희생해 자녀를 뒷바라지하는 게 사랑의 증거였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늙어서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는 것,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식 사랑이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한두 명뿐인 상황에서 엄마 아빠 생활비가 부족하니 용돈 좀 보태줘라고 말한다면 자녀들이 기뻐할까요? 물론 효심 깊은 자녀라면 기꺼이 도우려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2025년 자녀 세대는 치솟는 주거비와 물가, 불안정한 고용 시장 속에서 이미 힘겹게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자녀를 위한 투자와 자신의 노후 준비를 균형 있게 해야 해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절반은 너희를 위해 쓰지만 나머지 절반은 내가 늙어서 너희에게 의지하지 않기 위해 준비하는 거야. 이 균형이야말로 자녀와 부모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1979년 경제학자 존 랜드마크는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인간의 행복도 함께 늘어날까? 그의 연구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어요. 기본적인 욕구, 즉 의식주가 해결될 때까지는 돈과 행복이 비례하지만 그 이후에는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더 행복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연소득 7,500만 원인 사람이 5천만 원인 사람보다 항상 더 행복한 건 아니에요. 2025년 한국의 평균 가구 소득 약 6천만 원을 기준으로 봐도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면 행복은 돈의 액수보다는 다른 요소에 좌우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행복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느끼는 만족감이 바로 행복이에요. 예를 들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내 집을 마련하고 싶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 같은 바람이 있을 수 있죠. 만약 내가 원하는 10가지 중 7가지를 이루었다면 내 행복 지수는 70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행복은 통계로 측정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각자가 원하는 건 오직 자신만 알기 때문이죠. 겉으로 보기에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것과 이룬 것의 비율이 행복을 결정해요. 이게 바로 행복의 상대성입니다. 그렇다면 노후의 행복을 찾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돈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상의 것들이 필요해요.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경험한 바를 바탕으로 4가지 핵심 요소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건강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행복할 수 없어요. 2025년 한국의 평균 수명은 남성 81세, 여성 87세에 달하지만 건강 수명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기간은 약 73세에 머물러 있어요. 즉 평균 10년 이상은 질병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죠. 저는 30대 중반부터 일주일에 3번 꾸준히 40분씩 걷기와 요가를 병행해 왔어요. 덕분에 지금까지 큰 병 없이 지내고 있죠.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노후 의료비가 약 30% 적게 든다고 해요. 젊을 때부터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하는 건 노후 행복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관계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는 노후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보물이에요.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는 노후 행복의 핵심이죠.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면 부부만 남게 되는데 이때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2025년 한국의 1인 가구 비율은 38%로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 중 25%가 혼자 살고 있어요. 외로움은 우울증과 치매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동창회, 동호회, 지역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ASCRTAIN 소셜 연결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셋째, 목적 의식입니다. 은퇴 후에도 삶의 의미를 찾는 건 행복의 열쇠예요. 단순히 돈을 버는 일을 넘어 내가 즐기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거죠. 예를 들어 제 지인 중 한 분은 55세부터 클래식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5년 뒤 은퇴 후에는 지역 동호회에서 연주하며 큰 기쁨을 느끼고 계시죠. 봉사활동도 좋은 선택이에요. 2024년 통계에 따르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삶의 만족도가 20% 높다고 해요. 지역 복지관에서 요리 강사로 활동하거나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을 통해 사회와 연결된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넷째, 여유 자금입니다. 물론 경제적 안정은 기본이에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특정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지출을 조절하며 사는 지혜가 필요하죠. 예를 들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결합한 3층 연금 체계를 구축하면 노후 소득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어요. 이제 구체적인 노후 준비 전략을 나눠볼게요. 제가 통계청과 다양한 연구를 통해 얻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실천 가능한 조언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연금 체계 구축입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의 기초지만 혼자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2025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60만 원 수준으로 기본 생활비를 충당하기엔 부족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추가로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2012년 통계청에서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이 세 가지 연금을 모두 활용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노후 생활 만족도가 30% 높았어요. 특히 개인연금은 30대부터 매달 소액이라도 시작하면 복리 효과로 큰 자산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월 20만 원을 연 4% 수익률로 30년 투자하면 약 1억 2천만 원이 됩니다. 두 번째는 주택과 유동성입니다. 한국인들은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 집 마련은 중요하지만 모든 자산을 집에 묶어두면 은퇴 후 유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집값이 떨어지거나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현금화하기 어렵죠. 2025년에는 주택연금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어요. 집에 살면서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노후 소득을 보충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가입 조건과 상환 방식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저는 부동산 자산의 50% 이하로 유지하고 나머지는 현금이나 채권 같은 유동성 자산으로 분산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안전한 투자 전략입니다. 젊을 때는 주식이나 펀드처럼 고위험 고수익 투자를 할 여유가 있지만 50대 이후에는 안전 자산의 비중을 늘려야 해요. 예를 들어 40대에는 주식 60%, 채권 30%, 예금 10%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면 60대에는 주식 30%, 채권 50%, 예금 20%로 조정하는 시기예요. 중요한 건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점진적인 조정이에요. 2025년 한국의 저금리 기조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ETF나 국고채 같은 안정적 투자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에요. 네 번째는 창업의 위험입니다. 은퇴 후 갑자기 새로운 사업에 뛰어드는 건 피해야 해요. 특히 평생 직장 생활했으니 퇴직금으로 카페나 치킨집을 차려볼까? 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2024년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60대 이상 창업자의 70%가 3년 내 폐업한다고 해요. 카페나 프랜차이즈 운영은 전문성과 치열한 경쟁을 요구하죠. 대신 평생 쌓아온 전문성을 활용하세요. 예를 들어 마케팅 전문가였다면 컨설팅 일을, 교사였다면 지역 교육 프로그램 강사로 활동하는 시기예요. 이렇게 하면 리스크를 줄이면서 소득과 보람을 얻을 수 있어요. 자녀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자녀 교육을 위해 모든 걸 바쳤어요. 너만큼은 고생하지 말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라는 마음으로요. 하지만 그 결과 자신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했고 자녀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죠. 2025년의 부모 세대는 달라야 해요. 자녀 교육비가 가계 지출의 30%를 넘으면 노후 준비에 큰 차질이 생긴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물론 자녀의 미래는 중요하지만 자신의 노후를 희생해서는 안 돼요. 자녀에게 물질적 지원뿐 아니라 금융 교육과 자립심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저축의 가치를 알려주면 자녀도 자신의 노후를 준비할 지혜를 갖게 될 거예요.
이제 노후 행복의 핵심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볼게요. 앞서 말씀드렸듯 행복은 돈의 액수와 비례하지 않아요.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된 이후에는 다른 요소들이 더 중요해지죠. 제가 생각하는 노후 행복의 4가지 비결을 소개할게요. 첫째, 자율성입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은 행복의 큰 원천이에요. 건강을 유지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라면 원하는 대로 삶을 꾸릴 수 있죠. 예를 들어 매일 아침 동네 공원에서 산책하거나 취미로 도자기 공예를 배우는 것 같은 작은 선택들이 자율성을 높여줍니다. 둘째, 성취감입니다. 은퇴 후에도 배우고 성장하는 건 중요해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작은 목표를 세우고 이루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요. 2024년 한 연구에 따르면 취미나 학습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은 우울증 위험이 25% 낮다고 해요. 셋째, 관계의 질입니다. 깊이 있는 인간관계는 노후의 보물입니다. 양보다 질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매주 한 번씩 오랜 친구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얕은 만남 10번보다 더 큰 행복을 줍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대화 시간을 늘리는 건 큰 차이를 만들어요. 넷째,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한 일을 기록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감이 15% 높다고 해요. 예를 들어 오늘 아침 햇살이 따뜻했다. 자녀가 전화로 안부를 물었다 같은 작은 순간에 감사하는 습관이 삶을 바꿉니다. 은퇴 후 갑자기 많은 자유시간이 생기면 오히려 무기력해질 수 있어요. 평생 일만 하다가 시간이 많아지면 적응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은퇴 전부터 취미나 관심사를 개발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제 지인 중 한 분은 50대에 요리를 시작했어요. 은퇴 후에는 지역 복지관에서 요리 강사로 활동하며 보람을 느끼고 계시죠. 이처럼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행복의 질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즐기고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해요. 지역 도서관의 독서 모임, 동네 공원의 산책 모임, 심지어 온라인으로 배우는 무료 강의도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어요. 노후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 준비는 기본이지만 건강, 관계, 목적의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준비가 필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알아야 해요. 남들이 말하는 행복이 아닌 나만의 행복을 찾는 거죠. 신문에서 7억이 필요하다던데 나는 부족하니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어떻게 더 행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현명한 접근이에요. 마지막으로 노후 준비는 빠를수록 좋아요. 20대, 30대부터 시작하면 가장 좋지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복리의 마법은 시간이 길수록 큰 효과를 발휘하죠. 예를 들어 30세에 월 10만 원을 연 5% 수익률로 투자하면 60세에 약 8천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50세에 시작하면 같은 조건으로 2천만 원에 그쳐요. 돈뿐만 아니라 건강, 관계, 취미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30분 걷기, 주 1회 친구 만나기, 매달 소액 저축하기 같은 작은 습관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제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5가지 핵심 전략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분산 투자입니다. 노후 자금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마세요. 부동산, 주식, 채권, 예금 등 다양한 자산에 골고루 투자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요. 특히 한국인들은 부동산에 자산의 70% 이상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위험할 수 있어요. 집값이 떨어지거나 현금이 급히 필요할 때 문제가 되죠. 저는 현금성 자산을 전체 자산의 2030%로 유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둘째, 지속적인 건강 관리입니다. 건강은 노후의 가장 큰 자산이에요. 규칙적인 운동과 정기 검진은 의료비를 줄이고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예를 들어 주 3회 30분 걷기는 심장병 위험을 20% 줄이고 정기 검진은 암 같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비를 절감할 수 있어요. 셋째, 사회적 관계망 유지입니다.
은퇴 후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끊기면 외로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은퇴 전부터 동호회, 봉사단체, 지역 모임에 참여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해요. 2024년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은 우울증 위험이 30% 낮다고 해요. 넷째, 점진적 은퇴 계획입니다. 갑작스럽게 일을 그만두기보다 50대부터 파트타임이나 컨설팅 일을 통해 점진적으로 은퇴하는 게 좋아요. 이는 경제적 안정뿐 아니라 심리적 적응에도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주 3일 근무로 전환하거나 프리랜서로 전환하는 시기예요. 다섯째, 감사와 학습입니다. 매일 감사한 일을 기록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은 행복을 높여줍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으로 무료 강의를 듣거나 매일 저녁 감사 일기를 쓰는 것만으로도 삶의 만족도가 크게 올라가요. 여러분, 노후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하지만 그 시작이 빛나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건강, 관계, 돈, 그리고 무엇보다 나만의 꿈을 잊지 마세요. 오늘 배운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매일 10분 걷기, 소액 저축 시작하기, 친구에게 전화 걸기.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꿉니다. 자, 지금 당장 첫걸음을 내디뎌 볼까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